안녕하십니까. 한국수자공사 수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병주 부장입니다. 제가 앞에 발표해 주신 분들 내용 보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 번지수를 좀 잘못 찾아온 것 같기도 하고, 이 히트펌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좀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히트펌프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히트펌프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이제 아마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수열을 이제 보급 확대하는 그런 수열 어떤 사업자로서의 이제 수열 사업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지금은 좀 쉬어가는 단계로 좀 히트펌프 이외에 이런 것들도 있겠구나,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은 제가 이제 수자공사에서 오다 보니까 도대체 수자공사에서 갑자기 수열 가지고 발표를 하나 싶을 것 같아서 한번 저희 이제 수자공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열 사업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자공사는 크게 이제 수도하고 또 수자원 운영 관리, 그리고 산업단지 개발, 이런 크게 세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자원 운영 관리도 요즘에 워낙 우리가 지금 히트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것들도 결국은 기후 위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수자원 공사에서도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서 수자원 운영 관리를 현재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나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 공급을 위해서도 정수장도 AI 기술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관망 쪽에도 이제 스마트 관망 관리 기술을 도입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좀 과학적인 기법들을 도입하고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도 아마 단위 기업으로는 제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수열이나 조력, 수소, 수상 태양광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에너지의 전체적인 것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진 않고, 다만 이제 수열 에너지도 신재생 에너지로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는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법령 신재생 에너지법 상의 다른 에너지원들 지열이나 이런 것들은 법령 자체 2조에 이제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열은 아무래도 후발주자다 보니까 법에서 0으로 내려가서 시행령에서도 또 별표에 그 밖의 에너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수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국회의원 한 분이 이거를 위에 있는 맨 위에 법으로 이렇게 좀 상승시키는 그런 수열 좀 확산을 위한 좀 측면에서 법안 개정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열 에너지에 포함되는 수열원은 모든 불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해수의 표충수 그리고 하천수만 인정이 됩니다. 이 하천수에는 이제 댐에 이제 들어가 있는 물, 그리고 댐에서 하천으로 흘러가는 물, 그리고 하천에서 이제 정수장으로 가기 위한 관로 속에 있는 물, 이런 것들이 다 하천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 포함되는 거고요. 지열하고 같은 어떤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열은 지하수를 활용하겠지만 수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런 하천수를 활용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열은 일단은 좀 대용량으로 보통은 좀 현재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열이나 이런 공기여론 같은 경우는 가정용이라든지 또 상업용 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것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좀, 그래서 아마 적용도 더욱 쉽게 아마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는 같고요. 수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규모 관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분기해서 나가기 때문에 좀 적용이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풍부한 그런 부존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도권 같은 그런 과밀 지역에서 지열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에 좀 아무래도 면적의 제한을 받는 데 비해서 수열은 이제 관로들이 지나가는 곳이면, 물론 관로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제 공사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불리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양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 대규모의 그런 냉난방을 할 수 있는 좋은 소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롯데월드 타워에 지금 현재 수열이 들어가 있는데 한 37% 정도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실외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공기 여론에 비해서는 어쨌든 좀 도시 열섬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저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여기 맨 밑에 그림에 보는 것처럼 저기 롯데타워의 옥상이라고 하는데요. 아래쪽에는 이제 냉각탑이 있는데 그 위쪽에는 비어 있습니다. 원래는 냉각탑이 반영될 계획으로 있다가 수열이 들어가면서 그 부분이 이제 없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공간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물 하중 그 완화 이런 측면에서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온실가스의 70%가 건축물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에 따라서 아시는 것처럼 뭐 신재생 에너지 의무 공급 제도라든지 제로 에너지 인증 의무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공에서 이제 민간까지 도입이 되고 또 그 비율 자체도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수혈이 좀 더 요즘에 좀 부각을 받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설비 지원에 관한 규정에서 이제 산정한 기준에 따라서 태양광과 지열, 수열, 제가 뭐 태양광이나 지열을 비하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어쨌든 같은 조건, 비슷한 조건에서 이 의무 비율 달성 40%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좀 어떤 것이 좀 효과적인지 그런 거를 좀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뭐 1000제곱미터의 그 제한된 공간에 10층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태양광이나 지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면적의 제한을 받는 데 비해서 이 수열은 그만큼 좀 이런 의무 비율 달성하기가 용이하더라. 이렇게 이제 정해진 산정식에 따라서 제가 한번 해본 거고요. 그래서 그 현재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제도에도 이 수열로 인한 에너지 절감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비율을 만족하는데 신재생 전기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단열재를 높인다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수열을 사용함으로 해서 그 절감된 에너지 부분도 거기에 반영을 해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생산 단가 측면입니다. 태양광이나 뭐 지열이나 수열 이런 것들을 크게 비교를 했을 때 좀 경제성 이런 것들인데요.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은 전기를 생산하는 거지만 이제 지열이나 수열은 열을 생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서로 비교하려고 하면 이제 나름 균등화 생산 비용 측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그 뭐 생산되는 전력량이나 열에 비해서 그 생애 주기 동안에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냐 이걸 가지고 이제 킬로와트당 단가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봤을 때 태양광이나 지열에 비해서 수열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다만 지열 같은 경우에는 수열과 비교했을 때 작은 용량인 경우, 소규모 용량인 경우에는 오히려 지열이 더 유리한 것으로, 그러니까 금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건데 50RT 기준으로 했을 때는 220원이 지열인데 228원이 수열이니까 수열은 어쨌든 규모가 좀 커지면 커질수록 좀 유리하다. 대규모 어떤 그런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이제 그 수열 잠재량을 산정을 좀 했는데 이게 전체 산정이 한 52기가와트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화력이 70메가와트 정도로 잡는데 그 한 70% 정도, 화력의 70% 정도를 담당할 수 있지 않은가, 전체를 다 개발한다면.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그 제약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선 개발 가능한 양이 약 7.8기가와트 정도로 보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민간 건축물 신축할 때에도 의무 비율을 부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로 부과하고 부산도 9% 정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하천수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법적인 그 재생 에너지로 인정받지는 않지만 서울시 자체에서 이 의무 비율을 달성을 하는데 하수라든지 또 유출 지하수, 수돗물에는 이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원수만 사용하고 있지만 정수 처리된 물까지도 다 인정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서울이 좀 나름 이 수열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열 에너지는 당초에는 이제 지열 에너지였죠. 지열 에너지 있었고 수열 에너지라는 용어는 제가 알기로는 2015년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이제 하천수가 수열 에너지 포함이 됐고 그 이후에 2020년경에 와서 수열을 좀 확산하자는 측면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 하천법이나 수계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열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뭐 무료용 부담금이라든지 하천수를 이제 면제해주는 이제 그런 쪽으로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 이후에 탄소 중립이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되면서 좀 수열을 국가 전반적으로 좀 확대를 하자, 이제 활용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금년도 6월부터 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이제 시행되었는데 물론 이제 그에 대한 세부 제도는 현재도 이제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일정 규모의 택지라든지 어떤 신축 건물 이제 지을 때도 전력 사용량이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 전력을 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라. 이게 이제 분산 에너지 특별법의 기본 취지인데 현재는 이제 그 분산 에너지 범위에 인정 범위에 40메가 이하의 발전 설비라든지 또 500메가 이하의 뭐 집단 에너지 시설이나 또 SMR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당초에는 그렇게 가닥을 잡았었는데 이제 그 수열을 활용했을 때 이제 시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적인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다. 그래서 분산 에너지 의무 비율에 그 인정을 해주는 부분에 이제 모수를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 수열을 지금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열만 인정해주면 또 이게 너무 편파적일 수도 있겠다 해서 뭐 지열이나 또 지역 난방까지도 다 인정을 해주는 쪽으로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열은 이제 2006년도에 최초로 그 수정공사에서 발전하고 난 수력 발전소를 거친 그 물 가지고 건축물 냉난방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수열이라는 말이 아니었고 지열 냉난방이었습니다. 그 명칭 자체가. 근데 그 뒤에 이제 2014년도에 롯데월드 타워에는 이제 국내 그 대형 건축물로는 최초로 도입을 했고요. 현재는 강원도 수열 클러스터라고 해서 강원도 이제 그 신도시를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데이터 센터를 그 유치를 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서버 열을 식혀주는데 소양강의 그 심층수의 냉열을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시공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도 한번 수열 에너지를 한번 적용해보자 해서 한강 물안경 연구소하고 홍통제소 쪽에 적용을 했었고요. 부산 에코델타 시티 현재도 건설이 진행 중이지만 거기에도 이제 국내 최초로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수열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해보니까 이 수열이라는 게 좋긴 좋은데,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는 좋은데 이제 초기 투자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관로도 깔아야 되고 뭐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히트펌프 또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운영비 측면에서도 좀 이제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면해서 초기 단계에서 국가에서 좀 견인을 해보자, 수요를 좀 확산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는 1차 사업, 2차 사업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 코엑스라든지 판교 미래에셋이라든지 이제 이런 그 7개소를 1차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사업은 밑에 3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지원 범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지원 범위는 오른쪽에 보시면 그 그림에서 지원 범위에서 대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 밑에 대기업 외라고 써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있는 관로에서 분기했을 때 그 분기된 관로로 지점부터 대지 경계선까지가 이제 대기업의 지원 범위입니다. 공사비 50%. 그리고 대기업 이하의 그 중소기업들은 좀 그래도 좀 더 지원을 해주자 해서 히트펌프까지의 공사비 50%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 뭐 4차 산업과 연관지어서 그 데이터 센터들이 아주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뭐 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9년도가 되면 그 개소수 차원에서 보면 약 7배 정도, 전력 수요 차원에서 보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약 30배 이상 이렇게 이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도권에 어떤 그 집중되는 그 에너지 사용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이제 판교에서도 아마 카카오 그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다들 막 그 핸드폰이 먹통이 되고 그랬던 겪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데이터 관리 안정성 측면에서 좀 지역으로 분산을 하자 이렇게 이제 국가적으로 방향을 잡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좀 입지 조건이 좋은 그 지역으로 좀 유도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수열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어떤 인센티브도 좀 부여하겠다. 그런 것들이 좀 국가적으로 이렇게 좀 뭐 방향이 좀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원 수열 클러스터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도권에서 비교적 거리가 좀 가깝고, 그다음에 어떤 그 소양강이라는 아주 좋은 그 냉열의 소재가 있는 곳으로 데이터 센터를 좀 이렇게 유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했고요. 그래서 그 심층수 연중 한 7도 정도가 되거든요. 여름철 조금 더 이제 변하지만 연평균으로 7도 정도 되는데 이제 그 열을 가지고 냉열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시키겠다.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6, 7, 8월이 되면은
약 75%까지 에너지 절감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서 지금 오늘 히트펌프를 발표를 하시는데 좀 그거하고 상충되는 말입니다. 이 75%라는 거는 이 소양강의 물 자체가 너무 차가우니까 굳이 히트펌프가 없어도 바로 그 물만 가지고도 식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트펌프를 가동하다 보면 아무래도 전력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압축기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그 비용이 좀 감소가 되면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2배, 뭐 30%에서 약 60% 이상으로 이렇게 절감 효과가 발생을 하는 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히트펌프를 설치하면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 1년 내내 뭐 히트펌프 없어도 되는 조건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없을 겁니다. 히트펌프를 설치를 하되 가능하면 이제 히트펌프 없어도 되면 그러니까 가동을 안 해도 되면 뭐 그냥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는가. 다만 이제 히트펌프를 좀 이렇게 효율적인 히트펌프 아까 뭐 냉매도 그렇고 뭐 히트펌프 자체도 그렇고 효율화 시킨다고 하면 전력 소모량이 최소화되고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뭐 사용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더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액침 냉각에 대해서 제가 좀 넣어놨습니다. 왜 넣어놨냐면 이 요즘에 액침 냉각이라는 게 이제 데이터 센터 그 서버 열을 식히는데 아주 미래 기술로 다들 막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연구 단계에 있고 상용화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액침 냉각을 하면 수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제가 넣어놓은 건데 액침 냉각을 해도 그 용액이 열이 이제 그 올라갈 거지 않습니까? 서버 열을 식히는데 그 용액이 열이 이제 그 상승이 안 하는 그런 아마 물질이 있을까 지구상에서 하여튼 어쨌든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올라간 그 액체의 열을 식히는 데는 수열이든 공기열이든 어쨌든 필요하기 때문에 뭐 액침 냉각이 나오면 수열은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필요 없다 이렇게는 단정할 수 없다. 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제 강원도 수열 클러스터의 조감도 같은 건데요. 이제 보라색 부분이 데이터 센터가 들어올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서 이제 그 소양강댐이 있는데 거기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관로가 원래는 소양 정수장으로 흘러가는 물입니다. 정수 처리하기 위해서 흘러가는 물인데 그 중간에서 이제 분기해서 수열을 먼저 활용하고 그러니까 수열은 열만 활용하는 거지 물 자체를 활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을 활용하고 그리고 그 물을 소양 정수장으로 보내서 나중에 이제 생활용수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강원 수열 클러스터에 이어서 저희가 지금 대청 수열 클러스터라고 그래서요. 뭐 저기 충청 지역에 지금 데이터 센터 강원 수열 클러스터가 약간 비슷한 개념입니다. 대청댐에 있는 물이 천안 정수장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수장으로 가고 있는 그 물 중간 관로에서 따가지고 아까 강원 수열 클러스터처럼 이제 그 수열을 활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강원처럼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고 이제 그 뭐 거기에 따른 주거 시설들도 들어올 그런 예정입니다. 현재 요거는 이제 공사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그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저희도 아직 개념적인 그런 부분이긴 한데 기존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열을 사용하고 이제 정수장으로 보내는 개념이었는데 그 수열을 좀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그 수열을 쓰고 나면 이제 수온이 상승을 할 거지 않습니까? 상승된 수온은 스마트팜에서 다시 한번 그 따뜻한 물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시 이제 보내주는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이제 이게 뭐 그 상업용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수열이 가능하다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공동주택까지도 수열을 공급하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열만 가지고는 사실 공동주택은 이게 이제 그 현재는 그 온도 상승 폭이 그렇게 뭐 좀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어떤 폐열이라든지 그런 미활용 열을 같이 좀 연기하면 좋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어떤 신재생 에너지, 그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도입을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연료전지 이제 전기와 열이 같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그 공단들의 이제 그 뭐 전기도 신재생 전기도 공급하고 동시에 열도 공급하는 쪽까지 같이 저희들은 이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고 서울의 삼성역 쪽에 가면 이제 잠실 종합운동장도 있고 거기 코엑스도 있고 뭐 현대자동차 지금 신축 사업 이제 지금 건립 예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동대로 복합 한승센터라고 그래서 그 봉은사역하고 삼성역 사이에 이제 지하 구조물로 들어가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여기에 다 지금 수열이 지금 도입 지금 현재는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맨 오른쪽에는 세종시에 저희 이제 수자공사 데이터 센터가 들어갈 예정인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혈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지금 새만금 같은 경우에도 방조제 안에 이제 그 물들 이게 기수 그러니까 해수와 민물이 섞여 있는 거죠. 이 기수를 활용해서 스마트 수변 도시를 만들고 싶다. 이제 이런 그 새만금청의 그런 좀 바람이 있어가지고 저희와 같이 좀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도 역시 뭐 용천수라는 게 굉장히 좀 온도 조건이 좋습니다. 연중 10도에서 20도 사이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천수를 활용한 좀 수열 도시를 만들고 싶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시의 이제 향후에 지금 국회의사당 이전 계획이 있는데 역시 여기에도 이제 강변 여가수를 활용해서 수혈을 좀 같이 하고 싶다. 주변 지역에 다 이제 관로들이 세종 국회의사당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혈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기술 제도 뭐 진행돼 온 것들인데요. 일단은 이제 아까 그 프리쿨링형 공기조화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소양강 그 냉열만 가지고 그러니까 히트펌프를 안 돌리고도 이렇게 했던 그런 연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막여과 시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막 성능도 물의 수온이 좀 높으면 높을수록 마찰 손실이 적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여과 효율이 좋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도 수행했었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히트펌프가 제가 알기로는 지열용 히트펌프가 거의 이제 대부분이다 보니까 150RT 이하의 소용량 비교적 작은 규모의 용량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설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제한돼 있어서 저런 500RT급 히트펌프를 저희가 이제 LG하고 같이 해서 그 현재 저희 시설 한강 쪽에 서울 쪽에 이제 저희 시설에 실제로 적용을 하고 이제 현재 지금 실증 연구 그 테스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EDC 쪽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뭐 완성된 단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수열이라는 게 그 온도의 제한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다른 그 열원들 미활용 열원들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좀 활용도 하고 또 그 이 생산된 열 자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급을 할 것인가 뭐 공동주택이라든지 어떤 상업시설이나 여러 가지 이제 도시 단위로 공급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개념도 같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중앙 집중형이 있고 분산형이 있을 겁니다. 그 오른쪽에 그 하단부에 보시면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열원 자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천수 수열이라든지 뭐 하수열이나 뭐 여러 가지 가능한 미활용 열들을 다 활용을 하고 또 이제 그 열을 직접 생산을 해서 그러니까 그 지역 난방처럼 한 군데에서 생산해서 전 역으로 보내주는 게 이제 중앙 집중형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그 분산형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처가 있는 열 사용처가 있는 그쪽 지역으로 그러니까 그 스테이션 개념처럼 이렇게 작은 규모의 것들을 설치를 해서 그 지역에 뭐 개별 그 단위 건물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러 건물들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저런 방향의 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저는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실제로 적용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아직은 공급 모델이 이제 완성이 되지 않고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어떤 그런 비용을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그런 연구 좀 단계 있으신 분들은 뭐 히트펌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저희는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이런 쪽에 연구를 좀 해주시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뭐 이거는 뭐 환경부나 뭐 산업부 우리도 그 담당하시는 분들께도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이런 게 그렇게 말씀드렸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제 TES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그 도시 단위의 열을 상시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물론 실시간으로 이렇게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장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맨 위에 그 태양광에서 이제 그 전력 생산해서 그 전력을 사용하다가 뭐 잉여 전력이 있다든지 하면 그 열의 형태로 저장을 한다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공급할 수가 있고 저렇게 해야 상시 공급도 가능하지만 또 아까 뭐 피크 전력 얘기도 나오시더라고요. 피크 전력을 또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좀 저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왼쪽 밑에다가 써놨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히트펌프를 앞으로도 좀 대용량의 히트펌프 지금까지는 500RT 국내에서는 개발되어 있지만
1000RT 이상 현재는 지금 연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차도 수열 같은 경우에는 뭐 겨울철에는 한 4도 5도까지 내려가고 여름철에는 뭐 한 30도까지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여건에 따라 다르니까. 다만 아까 뭐 소양강 같은 경우에는 워낙 깊은 물이라서 거기는 연중 온도가 낮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기존의 뭐 폐열이라든지 산업용 그 히트펌프는 뭐 100도 이상 고온으로 이렇게 변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 수열 같은 경우에는 이 겨울철에 예를 들어서 뭐 한 5도 내려가는 곳에서 열을 뽑아내려고 하면 일단 COP 자체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고효율 히트펌프를 좀 개발 좀 해주시라는 측면에서 여기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 뭐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도 또 합리적인 좀 가격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어쨌든 뭐 좀 성능도 인증된 그런 제품이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법 제도 이제 개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열 에너지가 하천수하고 해수로만 돼 있는데, 물의 열을 이용하는 게 수열인데 굳이 하천수하고 해수로만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하수 처리수든 용천수든 뭐 지하수를 다 좀 인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트펌프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히트펌프 가동 안 하면 사실은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인정 못 받습니다. 대신 이제 설치해놨으니까 가동했어요 이렇게 뭐 말하면 대충 넘어가겠지만, 어쨌든 뭐 가동 안 하더라도 가동 여부에 상관없이 좀 신재생 에너지 범위에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해외 같은 경우 유럽은 오히려 히트펌프를 가동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을 하게 되면 히트펌프 가동했을 때 그 전력 부분을 제외하고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히트펌프를 없앤다가 아니고 히트펌프를 좀 좋은 좀 고효율의 히트펌프를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거는 국토계획법상의 수열 관로를 좀 기반 시설화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기 보면은 광명시은 첨단 산업단지라든지 뭐 수도권 3기 신도시 이런 쪽에서도 그 신도시 전체 그 계획 단계에서 수열을 도입하고 싶어 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법적으로 뭐 기반 시설도 안 돼 있고 또 수열 사용을 의무적으로 강제화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 경제성이 지금 막 당장 나오면 뭐 쓰지 말라고 해도 다 쓰려고 하겠죠. 근데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초기 단계에는 경제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아니면 뭐 그 의무 부과도 하고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견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부 쪽에도 그렇게 좀 요청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증 기준 부분은 대용량 히트펌프 인증 기준은 150RT 이상은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150RT 이하만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공단에서 에너지공단에서 2026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 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뭐 재생 에너지를 좀 범위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1차 에너지에만 국한할 게 아니고, 이제 1차 에너지라는 게 인공적인 부분이 가미되지 않은 천연의 에너지만 재생 에너지를 인정할 게 아니고, 미활용되는 모든 에너지를 좀 재생 에너지를 인정해야 되는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RHO 제도라고 해서 이것도 서울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내년부터 자체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재생 열 공급 의무화 제도인데, 지열이나 뭐 수열, 폐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의무 비율을 달성을 하는데 그 인정을 해주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뭐 맨 오른쪽에는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외 사례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세느강 물을 가지고 파리 전체 도시 단위로 이렇게 수요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78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공급 시설이 향후에는 뭐 한 3배 이상 수준으로 넘긴다고 하고요. 뭐 일본이나 캐나다, 미국 이런 쪽에서도 이미 1990년대부터 수열을 대규모로 이렇게 공급을 도시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 센터에도 구글이나 뭐 어떤 중국 알리바바 이런 쪽에서도 바닷물이라든지 아니면 또 저수지의 그런 냉수를 가지고 그 수열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수열을 이제 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좀 확산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 제 욕심이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아마 온실가스 저감에 신재생 에너지로 그 온실가스 저감을 달성할 수 있는 게 뭐 그중에서 가장 좀 용량이 큰 게 수열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좀 국가적으로도 아마 수열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